깜빡이 안 켜는 놈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뇌가 없는 건지, 면허가 없는 건지. 오늘 이거 제대로 파봅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지금 운전 중이에요? 그럼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 한 대라도 봤어요? 한 대요? 아마 10대는 봤을 거예요. 출퇴근길에 한 번이라도 안 봤으면 그날은 기적이에요. 진짜로요. 미국 자동차 협회 AAA가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하루에 깜빡이 불이행이 약 20억 건이 발생한다고 해요. 20억 하루에.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 20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이 하루에 6번씩은 깜빡이를 안 켜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공식 집계가 잘 없긴 한데 차선 변경 관련 교통사고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안전거리 미확보랑 방향지시 등 불이행이에요. 매년 수십만 건의 사고가 이것 때문에 나요. 근데 이거 과태료 3만원짜리 위반이에요. 3만원. 커피 6잔 값이에요. 그 3만원짜리 의무를 전국의 수천만 운전자들이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씹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부터 깔고 가야죠. 깜빡이, 정식 명칭은 방향지시 등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딱 박혀있어요.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는 30m 전에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한다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깜빡이가 없었거든요. 운전자들이 창문 열고 손을 직접 내밀었어요. 왼쪽 가면 왼팔 쭉 뻗고 오른쪽 가면 왼팔 위로 꺾어서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 날아가죠. 1939년에 뷰익이 처음으로 전기식 방향지시 등을 양산차에 달았어요. 그 이후로 전 세계 자동차의 표준이 됐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방향지시 등이 생긴 게 80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80년이요. 근데 아직도 이걸 안 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왜 안 켜는 거냐?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게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인간의 뇌는 효율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뭔가를 반복하면 뇌가 그걸 자동화해버려요.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저장해놓고 나중엔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드는 거죠.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타이핑 같은 거요. 운전도 똑같아요. 처음 면허 딸 때는 깜빡이 하나 켜는 것도 미리 머리를 썼어야 됐잖아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레버 올려야 돼? 내려야 해. 그런데 몇 년 타다 보면 이게 자동화가 돼요. 문제는 뭐가 자동화되느냐? 초보 시절부터 깜빡이 켜는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깜빡이 없이 차선 바꾸는 게 자동화돼요. 뇌가 그걸 정상 패턴으로 학습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깜빡이를 안 켜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본인도 몰라요. 진짜로요. AAA 연구에서 이걸 실제로 확인했어요. 깜빡이 불이행 운전자 상당수가 나중에 내가 안 켰나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죠. 그냥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무섭죠? 내가 매일 법 위반을 하면서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면허 딸 때 기억해요? 학원에서 배웠죠? 차선 변경할 때까지 방향지시 등 켜세요. 그리고 실기시험에서 안 켜면 감점, 끝이에요. 왜 켜야 하는지, 안 켰을 때 옆차 운전자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 이게 실제 사고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진짜 쉬운 편이에요. 2011년에 대폭 간소화됐고 필기도 짧고 실기도 짧아요. 독일은요? 면허 따는데 돈 몇백만 원 나오고 교육시간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도로 예절이랑 방어운전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동이 바뀌려면 이유가 내면화돼야 돼요. 켜야 한다는 규칙을 외우는 것하고 왜 켜야 하는지가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가르침이 얕으면 습관도 얕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개판인 이유예요. 깜빡이를 켰는데 옆차가 속도를 올려서 막아버린 경험 있는 분들 있죠?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학습해요. 깜빡이 켜면 손해야. 의도를 미리 알려주면 상대가 막아버려. 그냥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네. 이게 악순환이에요. A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요. B가 화가 나죠. B도 나중에 깜빡이 안 켜게 돼요. C는 A랑 B 보면서 다들 안 켜네 를 학습해요.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져요. 사회심리학에서 이걸 사회적 규범의 붕괴라고 해요. 규범이란 게 대부분 지킬 때만 힘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 보이면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고 규범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게 이미 꽤 많이 무너진 영역이 바로 깜빡이에요. 현대 도시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봐요. 전방주시, 사이드미러, 백미러, 신호등, 보행자, 내비 안내, 동승자 대화, 이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뇌는 사실 진짜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빠르게 주의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에는 비용이 들어요. 인지 부하가 높은 순간 복잡한 교차로,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앞차, 낯선 길,
이런 상황에서 뇌는 제일 급한 것에 자원을 몰아요. 충돌 안 피하면 죽으니까요. 그 순간 깜빡이 켜기는 덜 긴급한 것으로 분류되고 그냥 빠뜨려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죠. 뇌가 생존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스트레스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만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 기본 원리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없으면 그 행동이 유지돼요. 깜빡이 안 켰어요. 경찰이 잡았나요? 아니요. 사고가 났나요? 아니요. 경적 한번 들었나요? 뭐 잠깐 기분 나쁘고 끝이에요. 즉각적이고 강력한 부정적 피드백이 없어요. 반대로 깜빡이를 켰을 때 좋은 일이 생겼나요? 아무도 박수 안 쳐줘요. 칭찬도 없어요. 이 구조에서 행동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뇌는 안 켜도 별 문제 없네를 학습하고 그게 강화돼요. 단속이 사실상 없다는 게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고요. 과태료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깜빡이 불이행만으로 딱지 끊긴 사람 주변에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걸릴 일 없다는 게 상식이 돼버린 거죠. 이건 좀 웃긴 얘긴데요.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대다수가 자신이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평균 이상이 다수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자기를 평균보다 낫다고 믿고 싶어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깜빡이랑 연결되는 게 이런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주변이 알아서 읽겠지. 또는 나는 차선을 부드럽게 바꾸니까 굳이 신호 없어도 위험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과신이 무의식 속에 있으면 본인은 몰라요. 더 웃긴 건 이게 경험 많은 운전자한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는 무서워서라도 규칙 지키려 하는데 10년, 20년 탄 분들이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해가 더 강해지기도 해요. 경력이 자만심이 되는 거죠.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 도로 문화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잖아요. 자동차 보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90년대 초랑 지금 도로 위 차량 수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물리적 성장 속도를 문화와 의식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빨리빨리 문화, 남보다 먼저 가야 된다는 경쟁의식, 조금의 양보도 손해로 느끼는 분위기. 이게 도로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깜빡이를 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부탁이에요. 나 여기 들어갈게요. 자리 좀 내주세요. 근데 우리 도로 문화에서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자리 내주는 게 당연한 문화가 아니라 빈틈없이 막는 게 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 줘봐야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차라리 신호 없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게 진짜 씁쓸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고 얘기 좀 해볼게요. 2023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 원인 1위가 뭔 줄 알아요? 안전거리 미확보예요. 근데 2위가 바로 방향지시 등 미작동이에요. 2위예요. 음주운전보다 높아요. 이게 그냥 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봤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생각해봐요. 사람 평균 반응 속도가 0.2초에서 0.3초 사이예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그 0.2초 동안 차가 5m에서 6m를 그냥 날아가요. 깜빡이가 켜져 있으면 적어도 내 뇌가 미리 준비를 해요. 아, 저 차 들어오겠구나. 근데 신호가 없으면 완전 불이타예요. 반응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고는 운이 나빠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 나는 거예요. 깜빡이는 그 정보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깜빡이 문화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보면요. 독일 아우토반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뒤에서 상향등이 바로 들어와요. 경적도 울리고 사회적 압박이 즉각적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깜빡이 없이 끼어들면 주변 차들이 반응을 해요.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도 다들 그냥 브레이크 밟고 넘어가요. 항의하면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이어질까봐 그냥 참아요. 피드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죠. 일본은 또 어때요? 거기는 깜빡이 켜면 옆차가 속도를 줄여줘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켜는 게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켜면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계속 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예요. 켜는 문화가 있어야 비켜주고 비켜줘야 켜는 게 의미 있고, 근데 이 사이클을 어디선가 한 번은 끊어야 하잖아요. 그 시작이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든 현대 HDP든 이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방향 지시 등부터 켜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거든요. AI한테도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자율주행 차량들이 깜빡이를 너무 칼같이 켜니까 주변 사람 운전 차량들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계는 원칙을 지키는데 사람이 그걸 역이용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씁쓸하죠? 앞으로 자율주행이 더 보급될수록 도로에서 신호 기반 소통이 더 중요해져요. 사람끼리는 눈치로 때려 맞추기라도 하는데 기계는 신호가 없으면 판단을 못해요. 깜빡이 문화가 안 잡혀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에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작된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깜빡이 좀 켜세요. 공익광고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에요. 효과 없었잖아요. 진짜 변화는 구조에서 와야 해요. 단속을 실질화해야 해요. 지금처럼 사실상 단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도로 카메라 적극 활용하거나 블랙박스 신고, 시스템 제대로 정비해서 실질적인 피드백이 생겨야 해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인식 자체가 행동을 바꾸거든요. 운전 교육을 바꿔야 해요. 단순히 켜야 한다가 아니라 안 켰을 때 실제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옆차 운전자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사례로요. 자동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요즘 신차들 보면 차선 변경 감지 기능 있잖아요.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바꾸면 경고음이 나거나 핸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있는데 대중화가 덜 됐어요. 이런 기술이 더 보편화되면 습관 교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한테 피드백을 줘야 해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한테는 속도 좀 줄여서 자리 내줘보세요. 그 운전자는 아, 켜니까 들어가기 더 쉽네 를 경험해요. 반대로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에 굳이 자리 내줄 필요 없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서로가 서로한테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치우고 요약하자면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습관이 안 잡혔거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나 안 켜는 게 효율적이라는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자동화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향지시 등 불이행 관련 사고가 매년 엄청나게 나요. 사고 통계를 떠나서도 깜빡이 없이 갑자기 파고드는 차 때문에 생기는 그 공포, 그 아드레날린이 쌓이면 도로가 모두에게 전쟁터가 돼요. 시스템이 바뀌는 게 근본 해결책이죠. 단속, 교육, 기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요. 일단 나부터 켜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 회전할 때 레버 하나만 올리거나 내리면 돼요. 3초도 안 걸려요. 그 3초가 옆차 운전자 심장을 지켜주고 어쩌면 내 목숨도 지켜줄 수 있어요. 깜빡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나 여기 있어요. 내 의도를 알려드릴게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에요.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터지면 사고가 나요. 우리 그냥 다음 차선 변경할 때 딱 한 번만 켜봐요. 진짜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운전 되세요. 지금까지 카포레비였습니다.